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를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화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우리 시장 단기간에 좀 급하게 올랐던 걸까요? 오늘 또 오거리의 상승 탄력을 강하게 이어가지는 못한 채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이 조선 방산, 바이오, 그리고 콘텐츠 쪽으로 상승 바톤을 넘겨간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보시면요. 이 코스피는 오후장 들어서 윗꼬리가 소폭 달리면서 0.56% 상승, 2870선, 71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오후장 들어서 뒷심을 발휘하면서 0.91% 오르면서 77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 대형 주체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줬죠. 특히나 외국인이 6,300억 원 물량을 담으면서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기관도 이에 합세해서 140억 원 매수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오늘 반도체주는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약세, SK하이닉스도 0.8%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대선 전후로 좀 살짝 눌려 있었던 방산주가 오늘은 플러스권에서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일단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이 본격화되면서 K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제2의 수출 신화를 그려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개별적인 호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호주의 조선방산업체인 오스탈의 지분을 인수해도 된다라는 승인을 받아냈고요. 또 현대로템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을 이번 달 말에 체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4%, 하나 시스템이 25% 급등해줬고요. 또 현대로템도 11.8%로 두 자릿수 강하게 상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 정책주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정책주 내에서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3분기에는 전기와 가스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가 안정 측면이라고는 하지만 또 관련 공기업들의 이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전력이 오늘 10.3% 내림세를 보였고요. 또 반면에 어제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에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찍었었는데 오늘도 두 자릿수 올라주면서 상승의 연속성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5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담아내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좀 빼냈지만 개인이 13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들입니다. 우선 제약바이오주부터 살펴보자면요. 알테오젠이 1.5% 상승 연속성 이어갔고요. 어제 좀 올라줬던 미용 의료기기 섹터의 휴젤과 파마리서치도 함께 상승 탄력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비만약 시장의 판도를 미리 읽을 수 있는 미국의 당뇨병 학회인 ADA 2025가 곧 개막합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펩트로는 또 기술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21% 넘게 강하게 시세 분출했고요. GI 이노베이션도 13.4%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또 오늘 특히나 강했던 건 엔터 4사라던가 이 콘텐츠주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했고요. 이렇게 좀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한한령 해제까지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부각되면서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4%, CJ ENM도 14%대 급등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마스터 종목들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잡아야 할 투자의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혼자서 이 계획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 마스터님이 빼놓지 않고 마스터 종목을 방송마다 공개를 해주십니다. 수익률도 잘 나오는 종목들이니까 오늘 또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프로그램의 정보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마스터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팍스통신망 꼭 시간 내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오늘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부터 모셔볼게요. 오늘 유세병 마스터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00억 마스터 플랜 화요일을 담당하고 있는 유세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세병 마스터님 화요일마다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늘 또 나와주셨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잠시 쉬긴 했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달려봐야죠. 일단 시장 점검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통상적으로 대선 직후의 증시는 좀 잠시 숨을 고르는 양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요.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면서 물론 오늘 시장 다소 쉬어가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과열 국면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위로 더 갈 것인지 아래로 꺾일지 좀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증시는 상승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선 이후에 첫 차익 실현이 나온 날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법 문제로 인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국은 할인율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간 급등에 따른 그런 부담이 좀 작용한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정책이 끝난 것도 아니고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의 경우 시진핑 주석과 이 전화 통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디어 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번 주의 경우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좀 순환매가 돌면서 변동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결국엔 정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수부양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마트 관련주들이 올랐었었는데 오늘 굉장히 크게 밀렸습니다. 휴일날 아예 쉰다 이런 이슈가 정책적으로 계속 좋은 이슈도 들릴 수는 있겠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슈로 인해서 크게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종목마다의 그 이슈들 체크를 좀 해주면서 좀 시장을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미중 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I 발표도 목요일 날 있을 예정이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G7 회담이라던가 아니면은 소매 판매 데이터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좀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 증시인 것 같은데 시장 전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시장 좀 살펴보면은 여기 네. 우선은 코스피 지수 오늘 이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우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중을 좀 확대하자라고 이런 리포트가 이번 주말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살펴봤었을 때 가장 컸었던 증시를 억누르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정치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도 뽑혔고 그리고 여기에서 새 정부가 굉장히 성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GDP 대비 1.3에서 1.5% 수준의 재정 확대 이 부분이 가장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섹터를 좀 살펴보면 AI 그리고 바이오헬스, 방산,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분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 추진력의 확대를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격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상승 우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진입을 많이 못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행 PER 9.1배고 후행 PBR 1.0배로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밸류에이션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6월 말에 발표 MSCI 여기도 좀 포함이 될 여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이제 기관은 매수를 해주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안 해주고 주춤거리는 살펴보는 그런 약간 좀 아쉬운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5거래일 연속 3조 6,800억 원 순매수를 기록 중이고, 물론 요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대선 이후 국내 증시 흐름 아까 여쭤봐 주셨는데 주가는 정말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데이터들이 다 과거랑 지금 현재가 일치해서 반드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도표를 봤었을 때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로 지금 나온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본 부분인데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그 대선 한 달 후 주가가 3에서 4%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1년 뒤에는 14에서 16%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9번 정도 이제 대선을 했던 이후에 3번 정도가 하락을 했었다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뭐 물론 빅 이슈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재정을 푼다라는 추경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증시는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선 후보들이 새로운 미래를 많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모멘텀을 가지기에 좀 좋은 그런 환경들을 우호적인 환경을 펼쳐주곤 있지만 현실은 좀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됐던 간에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었습니다. 역대적으로 역대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아무래도 추경을 하고 있고 재정을 푼다라고 했었을 때 일시적으로 1, 2년 동안은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정권을 잡았는데 그렇다고 진보 성향이 강했었을 때 정부가 못했다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배제하고 진짜 정말 지금은 증시의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성은 저는 감히 위로 좀 잡아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생과 내수 경기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새 정부가 1차 추경, 아까도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5월 달에 13.8조 원에 이어서 20조 원의 2차 추경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풀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고, 일시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좀 상승 요인으로 좀 부담을 발목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12월 계엄 사태 이후에 소비 심리가 지금 이제부터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아무래도 내수 경기가 좀 활발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내수주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외 변수들,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자. 좀 계속 시장 분위기를 시장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 증시가 오늘 주춤했던 이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법 개정 연기 정도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역대급 변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를 갑자기 다이렉트로 그냥 슈팅으로 넘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 외국인 포지션이 전부 다 상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물량을 환매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롤오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방송에 이제 이번이 4번째 출연인데 개선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전, AI 로봇,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벌써 지금 이제 조선 방산을 새로운 이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어저께는 물론 눌렸습니다만 오늘 다시금 갔습니다. 이슈 근데 가는 길이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과연 그동안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이 소외가 될까? 물론 기관들이 떠났지만 외국인들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수급적인 요인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슈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분명히 그 안에 투자의 답안이 있고, 지금 누구나가 그 돈을 벌고 있는 시장 흐름인데 나 혼자 못 벌고 있다. 거기서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괴리감들이 없도록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외국인이 5월에 10개월 만에 한국 증시에 복귀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주 4일과 5일 이틀 동안만 해도 2조 원 가까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순매수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또 대선 이후에는 우리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다양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붙어주면서 주가 분위기는 상승 우위의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또 마스터님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또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국내 경제 특성상 이 대외 변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또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어렵사리 재개된 이 미중 무역 협상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강한 변동성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 짚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5거래일 동안 지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는 우리 시장 속에서 내 계좌에만 빨간불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잡아가셔야겠죠.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저희 마스터님이 장중에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다양한 자료 함께 공유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마스터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도 다 잘 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마스터님의 공략주들 점검표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전략 잡으셨는지까지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좀 점검표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고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종목과 수익률 정확히 잡아가고 계세요. HM파마 5월 13일 제시해 주셨고 8.4% 상승 나와줬고요. 그 다음 주는 한국콜마저 5월 20일 제시해 주셨는데 7.4%또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방송에 나와서 제시해 주신 대한항공은요. 또 4.2%로 상승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짚어주시는 종목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이런 수익률 나는 못 보고 있는데 이런 수익률이라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세 종목 차트적으로 어땠는지 좀 흐름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금 세 종목 다 굉장히 좀 변동성을 다이나믹하게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조금씩 사서 모아서 갈 수 있는 종목, 세 종목 다 그런 특색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제 성향상 좀 다이나믹한 종목들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HM파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 조정을 거쳐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계속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지만 23,000원의 매물대 구간을 소화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고점이었던 26,000원 그 이상 3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3분기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구간은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 조건은 있습니다. 25,500원이라는 지지 라인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종가 기준으로 25,500원이 무너지지 않았을 경우에 홀딩 전략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름이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유명한 화장품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86,000원의 이 박스 상단을 계속적으로 뚫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뚫어줬더니 슈팅이 나왔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는 이제 이번 주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저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항공을 살펴보는데 이 종목은 상당히 펀더멘탈에 비해서 굉장히 잘 못 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2주 전에 나왔었을 때 환율과 그리고 유가 관련해가지고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이 분명히 지금의 박스권을 탈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다시 한번 슈팅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정배열로 갔다가 살짝 눌렸는데 근데 지금 이제 다시금 정배열 방향으로 좀 틀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크로스 완전히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23,000원의 매물대 소화하면서 뚫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종목 또한 21선 지지를 받쳐주는 전제 조건으로 저는 충분히 길게 25,000원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분들한테 좀 제격인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스터님의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묵직하고도 안정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주신다는 점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궁금하시다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세 종목 함께 리뷰를 해봤는데 HM파마 또 3분기까지 계속해서 모아 가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한국콜마도 워낙 잘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10만 원 선까지도 노려봄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정배열 만들어 가면서 이제 골든크로스 나와줄 것이다. 길게 보면서 우리 2만 5천 원까지 노려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도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도 이런 마스터 종목이 하나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마스터 종목은요, 또 저희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단독으로 또 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오늘 실시간으로 마스터 종목명 챙겨 가실 수 있고요. 이후에 저희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이 비밀 자료집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자료집으로 여러분들 장중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도움받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통신망 꼭 오늘 내에 들어오셔야겠죠. 저희 생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분 남아 있으니까요. 그 안에 꼭 입장하셔서 유세병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점검도 해봤고 마스터님의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뭐가 중요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부의 지도로 넘어가서 우리 오늘 마스터님이 챙겨와 주신 오늘 시장에서의 세 가지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돈의 흐름, 오늘 어떤 키워드가 나와줬을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부의 지도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해 주신 거 보면요. 바로 순한맛이라는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AI의 순한 맛, 어떤 AI 종목인가요? 우선은 좀 변동성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런 종목이지만 의미의 순한 맛인가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종목을 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다. 다 이용을 하시고 있고 저 또한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플랫폼 관련 종목들인데 우선 순한맛 AI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AI 산업이 지금 굉장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AI 고속도로 그리고 AI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적인 정책 수혜주로도 엮여 있고요.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AI 투자의 적극적인 흐름들을 빅테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가에서도 지금 3대 강국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시동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AI 쪽에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투자 포인트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가지고 하드웨어 기반 기업들에도 긍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정말 필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그 인프라 투자가 GPU 5만 개 확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H100 기준으로 2.5조 원인데 H100이 제가 저도 구매를 하려고 봤더니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개에 굉장히 비싼 그 H100을 지금 5만 개를 확보를 하려고 국가에서 밀고 있다. 그리고 전국 단위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AI 전용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개발을 추진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AI에 지금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한테 분명히 호재거리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접근성 확대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모두의 AI 프로젝트라고 좀 칭하고 있는데 데이터 확보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리고 민간 성장까지 한 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적 한국형 챗 GPT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무료 제공을 한다? 요거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퀘스천 마크가 붙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렇게 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국내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국내 정책의 수혜보다는 약간의 해외 빅테크들이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그리고 이제 이미 클라우드 AI 서비스 데이터 센터 분야에 진출해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까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오늘자 리포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오늘자 리포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광고랑 커머스로 내수 진작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 성장 정책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내수 회복이 좀 많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 광고라던가 커머스로 내수 진작의 수혜를 네이버가 볼 것이고 가장 필요했던 그 키워드 AI 키워드가 여기 나오는데 AI 정책의 필수 불가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AI 모델들하고 비교를 할 때 하이퍼 클로바 모델이 일부 성능 면에서는 분명히 지금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우리나라 내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컨소시엄을 결성 중에 있고 삼성 SDS랑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의 확대랑 함께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인프라 정책에서 네이버의 역할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리포트는 분석을 하고 있고 매수 의견을 좀 내놓았습니다. 목표 타겟팅 주가도 상당히 좀 높게 나왔었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3거래일 동안 지금 18만 원 선에서 지금 20만 원 선까지 어느덧 훌쩍 튀어 올랐다가 오늘은 20만 3천 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살짝의 조정이 들어왔는데 저는 20만 원 부근에 이 매물을 소화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22만 원도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폭발적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수급적인 요인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만 체크가 된다라면 같이 탑승을 해봐도 될 그럴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물리더라도 저는 18만 5천 원 부근에 이 손절 라인만 지켜준다라면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 네이버 다음에 이제 카카오잖아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저는 솔직히 문어발식 상장을 많이 했던 좀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배은망덕한 그런 종목이라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최근의 상승을 보면은 주주분들을 좀 웃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 광고의 성장에 대한 그런 코멘트가 이제 증권가에서 나왔고 그리고 모두의 AI 가능성 아까 다 같이 하는 그런 모두의 AI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픈 AI랑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내 오픈 AI랑 협업한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것 같은데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모멘텀이 커 보여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정말로 이제는 카카오가 문어발식 상장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좀 악재가 없다라면은 분명히 이런 키워드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많이 억눌렸던 주가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세게 올라왔습니다. 3만 5천 원대까지 그 바닥을 정말 어디가 지하일지 모르고 파고 내려갔던 주가가 불과 2주 만에 굉장히 세게 올라와서 지금 4만 6천 원 매물대도 소화를 시켜주면서 어제 오늘 굉장히 5만 5천 원까지 한번 치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4만 5천 원의 이 목선을 지켜주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간에 너무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슈팅 파동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조정이 오늘 들어왔고 걸릴 자리에서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매물 소화 과정 거친 이후에 4만 5천 원까지 눌림목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만 5천 원 부근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준다라면 다시 한번 5만 5천 원 그 이상 6만 원까지 한번 목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지금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실 텐데 이런 종목들은 좀 긴 호흡으로 굉장히 좀 길게 정말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지금 현 구간에서 달리는 말 같지만 저는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 왜냐하면 AI 키워드가 얘네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AI 얘기는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렇게 AI 같은 첨단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한 약속이 부각되고 있기도 하죠. 이런 플랫폼 기업 수혜주, 좀 순한 맛 AI 종목으로는 이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두 가지를 좀 챙겨와 주셨습니다. 함께 좀 차트까지 살펴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대형 수급들이 몰려준다면 거기에 탑승해서 나도 한번 가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45,000원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6만 원까지의 슈팅도 노려봄직하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셨죠. 사실 카카오는 또 이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올랐고 또 지주사 모멘텀 붙어주면서 최근에 강하게 좀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좀 굵직한 종목들,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들 공략하시려면요. 유세병 마스터님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이 특히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길게 보는 종목들을 잘 공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회주도 첫 번째 키워드 순한 맛 AI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키워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거 나올까요? 매운맛 AI. 약간 상반되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럼 뭐 반면에 변동성이 좀 있는 소형주 위주인가요?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도 되고 음. 굉장히 단기간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네.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주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조정도 올라온 만큼 가파르게 또 조정이 크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대기에서 물리기도 굉장히 쉬운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이제 아까 네이버랑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만 근데 지금 시장은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펀더멘탈로 가는 시장 흐름은 아니다. 그러니까 6월 달은 지금 실적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달 이제 실적 시즌 전까지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할 것이고 그렇다라면은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책주들이 굉장히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일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3월 7일 날 이재명 당대표가 AI 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라는 토론회를 가졌던 이 사진인데 이재명 대통령 양 옆에 이 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인가 봤더니 데이터를 만드는 그 솔트룩스 대표랑 크라우드웍스 대표였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 어떤 흐름일까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딱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마음 AI.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도 뜨거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 원 AI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한다라는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여기에 피지컬 AI 협회가 창설이 됐고 여기에서 마음 AI가 좀 이렇게 좀 중요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여기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기업들에서 정권이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기업들 우리가 투자를 해봐도 될까?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맛인데 빨간 맛, 좀 매운맛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단기간에 달리는 말에 빨리 올라탔다가 손절 라인 지켜주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는 유효하다. 근데 긴 호흡으로 들고 가기에는 다소 리스키한 그런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솔트룩스 지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고 그리고 AI 에이전트 구버랑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 루시아를 개발 제공을 하고 있는데 27년까지 글로벌 1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사의 목표이지 이게 실현이 될지 여부는 결국에 모멘텀 플레이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주가는 3거래일 연속 굉장히 세게 올라왔습니다. 세게 올라온 이후에 지금 45,000원을 그냥 한 번에 뚫어버리고 지금 이제 5만 원대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종목들을 봤었을 때 손이 나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종목의 꼭대기에서 물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그 실적을 한번 보니 펀더멘탈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질 않거든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대규모 거래량들이 이렇게 터져줄 때 그리고 이 물량을 완전히 대규모 거래량으로 밑으로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저는 한 번은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절 라인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대규모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밀리는지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 그런 쪽의 AI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25,000원대에 지금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재물을 살펴보면 이 종목 또한 2020년부터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거는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테마적으로 정책 수혜주다라고 해서 굉장히 세게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기업, 그런 종목, 그렇다라면은 거기에는 잠시 탑승을 해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매운맛 AI로 묶어서 이 중소형주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을 챙겨와 주셨습니다. AI 종목들 중에서도 생성형 AI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해서 묶어서 챙겨와 주셨는데요. 특히나 생성형 AI는 이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 핵심입니다. 이 모델이 있어야지만 이 기업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데, 또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터님이 언급해 주신 마음 AI, 그리고 솔트룩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종목인데 또 이 중에서 두 가지 종목 한번 짚어주셨고요. 여러분들 중소형주에서 내가 좀 단기적으로 매운맛 한번 노려보고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설명 좀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의 종목들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저희 통신망 내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키워드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회지도 마지막 키워드는요. 바로 어떤 걸까요? K컬처라는 키워드입니다. 직관적이네요. 오늘 뭐 미디어 콘텐츠주, 엔터사 다 올랐잖아요. 웹툰까지 올랐는데 K컬처 종목 어떤 거 봐야 할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지난주에 만약에 방송이 나왔다면 그때가 이제 투표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2주 만에 방송을 출연을 하게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 미디어 쪽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관세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K컬처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에도 이제 부해지도를 얘기를 할 때 지금 잘 가고 있는 애들 올라타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것 같은데, 저는 올라타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K컬처를 가지고 왔고요. 과거 기획사들의 산업에서 2년간 영업이익이 2배로 뛴 적이 있습니다. 총 2번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증익하는 그런 사이클에서는 주가 상승률이 100% 가까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세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2017년에서 19년 기획사 합산 영업이익이 113%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170%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때는 뭐 SM의 동방신기라던가 그리고 JYP의 트와이스, 일본양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견인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두 번째가 2020년도에서부터 22년도까지 코로나 기저효과랑 그리고 이제 BTS, 빌보드 핫 100에 1위 이렇게 그런 것들에 따른 낙수 효과에 따라서 굉장히 역대 최고의 앨범 판매량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주면서 영업이익이 128% 상승을 했었고 그때는 시가총액이 100% 이상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세 번째 사이클이 도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대 기획사가 2023년에 최대 영업 그 이익도 달성을 했었고 과거 주가로도 증명을 했었는데 지금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많은 아미들이 기다리고 있는 BTS 완전체, 코로나 구간에서 첫 빌보드 핫 100을 1위를 달성한 이후에 첫 대규모 월드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 설레게 하는 부분인데 근데 YG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 재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SM 역시나 이제 개선된 MD 전략 그리고 디어유의 연결 효과 이런 부분들로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JYP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3분기에 대규모 그런
최대 월드 투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는 영업이익이 분명히 좀 굉장히 세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증권가에서도 그런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재명 정부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책적으로도 밀고 있어요. 문화가 곧 경제, 이 말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5만석 규모 전용 공연장을 조성을 하고 세제 혜택도 준다. 거기에다 콘텐츠, 유통 단계별 전방위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 그리고 최근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 메가 IP의 공연 일정 그리고 그 직후에 굉장히 급등하는 패턴들이 반복이 돼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은 뭐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 결국에는 이 한한령 해제 이런 기대감들도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BTS 전역 기대감이 저는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아이돌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게 됐었을 때 저희가 종목까지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마스터 종목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차트 분석은 조금만 아끼고 통신망에 계신 분들께 좀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네. 엔터사사의 차트적인 흐름 궁금하신 분들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 설명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마스터 종목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부회지도 3가지 키워드 중에 어떤 키워드에서 종목이 나올까요? 저는 K컬처 바로 이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하이브라던가 SM이라던가 JYP라던가 YG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넷마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치 상승에 따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 부분 TV 광고 그리고 티빙의 하반기 실적 모멘텀 가장 큰 거는 이거 같아요. 티빙하고 웨이브의 합병 이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광고 매출이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한한령 해제까지는 정말 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완화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 빅이슈가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굉장히 중국하고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만으로도 우리가 투자를 해볼 포인트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실적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런 만큼 이 실적은 주가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 안 좋았던 영업이익은 조금씩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4년도 3분기, 4분기 때 굉장히 컸던 그 구조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축소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차트를 줄여왔습니다. 많이 줄여왔는데 그동안 너무도 깊게 심하게 좀 많이 밀렸었던 주식입니다. 한때는 30만 원 가까이 갔었던 주가가 5만 원대까지도 밀렸었던 적이 있고요. 지금 굉장히 긴 그 암흑의 늪에서 지금 탈출을 시도를 하고 있고 시도를 했다. 완전히 저는 이제 분위기는 반전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굉장히 세게 매수가 들어와 줬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던 만큼 단기간에 살짝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은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 모멘텀 그리고 아까도 말했었던 티빙과 웨이브의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뽑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좀 추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스터 종목 K컬처 종목 미디어 콘텐츠 섹터에서 챙겨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미디어 부문에 있어서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탄탄하고요. 또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긍정적인 재료가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던 이 K컬처 육성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 모멘텀 붙어줬고요. 그리고 한한령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과 재료와 정책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이 마스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기술적으로도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종목
마스터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다소 지지부진하게 흐름을 길게 가져왔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눌려 있었는데 또 최근에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올라줬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만큼 물론 짧게 눌릴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해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좀 자신감 있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특히나 유세병 마스터님이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주시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 종목 챙겨 가시면서 수익률로 실현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명 힌트를 보고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또 전략 없이는 혼자서 공략하기 쉽지 않잖아요. 종목명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또 투자자분들 궁금하시다면 이 종목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다면요.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바로 카운트다운 하고요. 바로 통신망 내에서 단독으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카운트다운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마스터 종목 미디어 콘텐츠주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죠. 이재명 대통령 2030년까지 300조 원 규모로 문화 콘텐츠 산업을 확장시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따라서 정책 모멘텀까지 붙어줬고요. 이 종목 앞으로도 좋게 볼 수 있는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인데다가 외부적으로도 이 중국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어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 종목명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고 받아가신 분들은 마스터님 전략 따라가시면서 한번 수익률로 실현시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좀 아쉬웠던 엔터사사 차트 한번 볼까 봐요. 저 궁금하긴 했었는데 특히나 이 BTS가 네. 진짜로 곧 완전체로 컴백을 할 것 같아요. 하이브의 차트 좀 궁금합니다. 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BTS 완전체에 네.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다 녹아 있어요. 지금 전고점이 31만 2천 원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30만 원 부분까지 왔는데 정말 BTS가 가지는 이 이름값만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지금의 주가가 과한 것이 아닌가? 시총이 너무 많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추세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만약에 31만 원 라인을 정말로 한번 뚫어줬다. 저항 라인을 뚫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세게 슈팅 파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너무도 이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완전 정배열로 지금 올라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6만 원이라는 지지 라인을 지켜준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저는 이 종목 다시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체가 이제 곧 커밍순이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근데 다소 이런 종목들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차트들을 봤었을 때 YG엔터도 그렇고요.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JYP만 다소 좀 못 갔어요. 이 세 종목은 굉장히 너무나 세게 올라갔는데 JYP만큼은 조금 덜 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JYP를 접근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유익 있게 그리고 만약에 월드 투어를 했었을 때 정말 파급력이 클 것 같은 글로벌적인 인지도가 높은 그런 아티스트를 소유한 그런 종목이 어디인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출 증대가 얼마나 이익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알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증권사의 리포트들이라던가 아니면 뉴스를 좀 심도 있게 살펴보시면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마스터님이 주시는 자료집도 하나의 도움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궁금하신 분들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엔터사사의 흐름까지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우리 미디어 콘텐츠 엔터사 어떻게 노려볼지 궁금하신 분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세병 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